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장섭입니다. 내년이면 산업수도 울산에도 자유무역지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유무역지역 조성은 국내 7번째로 울산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오재순 원장 모시고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8월에 초대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동안 경력을 쭉 보니까 이제 주로 수도권에서만 많이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울산 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공무원 임용 이후에 거의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근무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작년 8월에 울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대 반 우려 반의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예. 그 울산 지역이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지역이고 또 그간 울산 지역 하면은 그 대규모 그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시설로 인해서 대기라든지 수질이 뭐 좋지 않을 거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만은 내려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예. 그 환경이 우수해서 좀 놀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울산 지역이 그 청정한 그 동해바다를 끼고 있고 또 인근에 명산도 많이 있어서 예. 제가 생활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그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예. 같이 내려와 줘서 집사람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울산 시민들이 듣기에는 아주 흡족한 답변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울산의 자유무역 지역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들은 그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 관리원 하면 저도 좀 생소하고 예. 우리 울산 시민들 같은 경우 관리원이 어떤 역할을 할까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예. 관리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울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이고요. 예. 울산 자유무역지역 그 조성 업무라든지 그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울산 자유무역지역에 우수한 업체를 입주시키고 입주 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은 굉장히 다양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 지역을 조성하고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또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관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거기에는 그 업체들의 그 민원이라든지 예. 뭐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뭐 그런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전국에 이렇게 몇 군데 지금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익히 조성된 곳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부가 자유무역 지역을 조성하고 그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출 증대를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발전의 일부분을 상당 부분을 수출을 통해서 담당해 왔는데요. 그렇죠. 최근 그 부지 매입비가 크게 상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유무역 지역을 조성해서 아주 저렴하게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임대 분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예. 우리나라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뭐 인건비도 그렇지만 일단 뭐 공장을 지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울산 자유무역 지역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 9월 이제 완공이 되는데 울산 자유무역 지역은 얼마만한 규모로 지금 뭐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울산 자유무역 지역은 당초에는 그 130만 제곱미터로 조성을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예. 그 조성 비용 중에 일부는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조성 사업비가 커져서 지금은 83만 제곱미터로
일부 줄여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은 지금 70년도에 그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최초로 조성된 이후에 예. 그 이후에도 군산이라든지 대불이라든지 율촌, 동해 이렇게 5개가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울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김제 자유무역지역 관리원과 같이 동시에 조성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울산 자유무역지역이 전국에서 7번째로 조성되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울산 자유무역지역은 2008년도에 설계에 들어간 이후에 2014년 9월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50 내지 60개 업체가 입주해서 고용 인원만 약 2,00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국내에서 7번째로 조성되는 자유무역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울산이 이제 우리나라 제일의 어떻게 보면 산업 수도고 또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 정도를 울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자유무역 지정이 조성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 권한 자체로만 보면은 지자체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예. 그 지자체에서 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입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서 예. 산업자원부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하면 되는 단계를 거치지만은 사실 울산 지역의 경제 규모로 볼 때는 뭐 미리 벌써 그 지정이 돼야 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 울산 지역이 그 산업 집적도도 높고 그 해당 입지를 확보하는 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네. 점은 분명히 있었을 거로 봅니다. 또 울산 지역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비싸서 그 총사업비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 예산부처와 협의하는 단계에서도 아마 쉽지만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울산시는 그동안 이제 뭐 산업단지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뭐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때문에 좀 추진하는데 예, 좀 예.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조성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예. 그 울산 자유무역지역 총조성사업비는 지금 현재 예산부처와 그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약 3,500억 정도라는 그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 규모는 그 최근에 그 지정된 동해 자유무역지역이 400억 원 그리고 현재 울산 자유무역지역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김제 자유무역지역이 총 사업비가 740억이라는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예.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차이는 그 토지 가격, 토지 매입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표준공장동이라든가 청사동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크게 지고 가는 그런 부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요. 예. 그 조성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투자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70%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예전에는 그 자유무역지역 조성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그 유치 신청하는 경향도 있고 예. 정부 자금 부족도 있고 해서 지자체와 일정 부분 매칭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야 또 관심도 갖고 여러 가지 또 운영을 하는 데 그렇습니다. 도움도 많이 줄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이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효과들을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이 기대를 할 텐데 이렇게 자유무역 지역이 잘 돌아가려면
그 입지 조건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자재 수입부터 또 어쨌든 제품의 수출에 있으기까지. 울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입지를 원장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무역 지역이 들어설 가장 중요한 입지 중에 하나가 그 항만과의 그, 그 근접성, 연계성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 왜냐하면 그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 대부분이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그 수출입 물량을 항만까지 그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울산 자유무역 지역은 그 전국의 어떤 자유무역 지역보다도 아주 우수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울산 신항을 바로 인접해서 배후에 인접하고 있고 또 그 울산 자유무역 지역은 그 고속도로 청량 IC와 바로 연계되는 도로가 지금 신설 중에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 국내 기업 간의 물류 비용 부담에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 이외에 울산 지역에는 그 자동차라든지 조선 산업의 이런 큰 그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각 산업 간 연계 시에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출입도 원활하고 다른 기업과 그렇습니다.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도 상당히 탁월할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울산 지역에는 자유무역 지역 말고도 지금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돼서 거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예. 입주해 있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 산업단지와 자유무역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반 산업단지와 자유무역 지역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 일반 산업단지는 부지를 조성한 후에 그 부지 조성 가격을 반영해서 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이지만은 예. 자유무역 지역은 국가에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수출업체들에 대해서 아주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임대 분양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아니고 임대로 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그 일반 산업단지와 그 자유무역 지역에 업체가 입주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그 비싼 땅을 매입하는 비용과 예. 그 위에 공장을 지어서 영업하는 비용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반면에 자유무역 지역은 아주 저렴한 임대 비용이기 때문에 그 공장 부지만 지을 돈만 가지면은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 투자 자본을 그만큼 이제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작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다른 어떤 제품 개발이나 이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좀 여력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이점이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희망을 할 텐데 그렇다고 모든 기업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입주 자격이 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무역 지역 설립 목적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내 수출을 활성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은 반면에 그 입주 자격도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첫째로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을 말씀드리면은 연간 매출액의 50%를 직수출한다든지 아니면 로컬 수출하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로컬 수출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컬 수출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업체에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면은 현대자동차는 그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수출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일부 부품을 납품한 거를 수출로 봐주는 걸 로컬 수출이라고. 그러니까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그 그렇습니다. 제품이 간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음. 둘째로는 업종 제한 규정도 있는데요. 예. 울산 자유무역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좀 환경 친화적인 그런 업종.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기 전자, 예. 기계, 생명공학,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업종에 한해서 입주시킬 계획이고요. 예. 반면에 그 섬유 업종이라든지 뭐 고무 업종, 그 석유화학 업종 등 그 환경에 다소 문제가 있는 업종들은 입주 시에 배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울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해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뭐 시나 시민들이나 많은 걱정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산업 고도화하고도 잘 맞아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좀 예. 기대를 좀 많이 예,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이번 관리원에서 자가 공장 임대부지 입주 업체를 모집한다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계시던데, 예.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유무역 지역에서 통상 임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가공장 임대부지와 그리고 표준공장을 지어서 임대하는 아파트형 임대부지가 있습니다. 예. 자가공장 임대부지는 자유무역 지역에서 그 부지를 조성한 원형 그대로 업체에 분양을 하면은 업체가 그 부지 위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공장을 신설해서 예.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부지를 자가공장 부지라고 합니다. 예. 반면에 표준공장 등 부지는 흔히들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쉬운 아파트형 공장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그 업체가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추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자가공장 부지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좀 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입주하게 되고 아파트형 공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자가공장 임대부지 같은 경우에 기업체에서 우리는 이만큼의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예. 그 요청이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그 울산 자유무역 지역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부지가 넓지가 않은 편이라서 예. 그 다양한 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 우리 관리원에서 꼼꼼히 체크를 할 겁니다. 네. 실제 얼마나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해서 실제 필요한 면적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관심이 가는 게 과연 이제 임대료가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임대료는 책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자가공장 임대료를 그 제곱미터당 월 145원, 월 145원. 연간으로 따지면 1,740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예. 그 자유무역 지역 그 제곱미터당 조성 사업비는 사실 41만 원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성 사업비의 연간 임대료가 0.4%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금액이네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일반 산업단지 내 일부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신일반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분양받아서 입주한다고 가정할 때 신일반 산업단지 분양 가격을 은행에서 그 연 4%로 빌려서 입주한다고 하면은 신일반 산업단지의 입지 비용의 약 10분의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4%면 되기 때문에 10분의 1 수준으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럼 뭐 파격적인 그렇습니다. 가격이네요. 입주 그렇습니다. 업체 쪽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울산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를 하면 좀 유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 주도형 업체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업체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예. 어떤 업체들이 입주하면 좀 다양한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그런 혜택을 정부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세 가지로 요약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자유무역 지역에는 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를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업체가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면 크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연에 말씀드리면은 일반 수출업체는 외국에서 수입 원자재를 수입할 때 그 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예. 그 부품을 가지고 수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순간에 그 관세를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유무역 지역 업체들은 수입할 때부터 유예가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그 인력 활용에도 상당한 장점이 있을 거로 예,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두 번째는 그 중소기업들에게 많이 해당될 텐데요. 그 공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중소기업들이 그 저희 자유무역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만 된다면은 만약에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면은 기존에 운영하던 그 공장 부지를 매각해서 은행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 예. 그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제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화로 1,0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자유무역 지역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법인세라든지 그 세금을 5년간 감면해주는 혜택과 예. 지방세들도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이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외투 기업이 입주할 경우에도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공장은 계속 돌아가지만 결국 남는 거는 땅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라면 조건이 된다면 자유무역 지역으로 가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던데 그 10년으로 정한 뭐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그 계약 끊기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 재연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입주업체 계약 기간을 그 편의상 저희가 10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그 업체가 입주할 때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 10년마다 계속 갱신해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10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한 이유는 입주 후에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입주 자격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예. 하는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출시키기 위해서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앞으로는 계약 기간을 5년 정도로 더 단축해서 예. 부실한 업체 이런 업체들은 바로바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입주 조건이나 어떤 요건에만 맞으면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내 공장, 내 땅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50여 개 업체 정도가 입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입주는 좀 낙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문의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한 기준이 국내 수출업체들은 매출액의 50%를 직수출이라든지 로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격을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지 자격이 조금씩 미달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모집하면은 약간의 그 부지가 좀 남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예. 만약에 부지가 남으면은 앞으로 좋은 업체들 좀 발굴해서 추가로 입주시키고 또 그 해외에 유수한 외투 업체들도 접촉해서 예.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 9월 완공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1년 하고 좀 몇 개월 더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금년 하반기부터는 자가공장 부지에 그 공장을 신축하고 영업 활동을 아마 8월부터는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8월부터 영업 활동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세 유예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협의를 해서 그 관세 유보 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준비를 8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또 그 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우리 관리원이 청사에 입주해서 그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청사동이 건설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걱정인데요. 10월 말까지는 청사동을 완공해서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예. 업체들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 뭐 식당이라든지 은행, 뭐 이제 관세사 사무실, 부대 우체국 시설들, 이런 예. 부대 시설이 청사동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내년 9월까지는 지금 표준공장동 3개 동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표준공장도 순차적으로 완공시켜서 그 관련 업체들이 바로바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끝으로 혹시 뭐 여러 말씀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 마무리 멘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울산 자유무역 지역의 그 초대 원장으로서 부임해서 지금 초기 조성 업무에 담당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초기 조성 단계에서 좋은 업체를 발굴해서 입주시켜서 그 울산 자유무역 지역이 울산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울산 자유무역 지역이 전국에서 7번째로 다소 늦게 출범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 시청을 비롯한 그 유관기관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예,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울산 자유무역 지역이 좀 순조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초대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토크 오늘은 울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오재순 원장 모시고 울산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울산 자유무역지역 조성이 지역과 국가 산업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영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